여행 다큐멘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의 높은 마철루, 로스앤젤레스의 황금빛 석양, 그리고 시카고의 활기찬 거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도시들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짝이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임시 천막촌이 늘어나고 가게들은 문을 닫은 채 조용히 방치되며 도시 전체가 섬뜩한 정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들은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요? 무엇이 이 번영을 한순간에 유령 도시와 끝없는 노숙자 문제, 경제 쇠퇴로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10개 도시의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며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뉴욕,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아니다. 뉴욕, 일명 빅애플은 한때 세계적인 야망의 중심지였습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여전히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도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텐트촌이 보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이곳은 도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들은 이제 빠른 속도로 문을 닫으며 번영했던 상업지구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팬데믹의 후유증이 아닙니다. 더 깊고 심각한 붕괴의 결과입니다.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아 이제 초부 유층만이 도시에 머물 수 있으며 반면 백만장자들은 뉴욕을 떠나며 엄청난 세금 수입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을 뒤흔들었고 경제 불황은 도시를 더욱 옥죄어 활기 넘치던 거리들을 공허한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드타운을 지나면 이 격차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 바로 옆에서 누군가는 얇은 판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뉴욕의 로맨틱한 상징이던 이곳은 이제 수백 개의 텐트가 가득한 난민 캠프처럼 변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는 도시를 보러 왔는데 지금은 밤 9시 30분이면 불이 꺼진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때 뉴욕 경제를 조용히 떠받치던 4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사라지면서 그들이 맡았던 일자리도 공백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흑인 남성이 고급 패션 매장 벽에 기대어 손에 작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끼의 식사만 남았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상류층 젊은이들이 칵테일을 즐기며 유럽 여행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결코 맞닿을 수 없는 두 개의 세계. 이렇게 금이 가버린 도시가 과연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천사의 도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한때 헐리우드는 명성과 부를 약속하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초호화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스타들,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재벌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7만 5천 명이 녹슨 자동차, 공원 벤치, 거리의 한 구석을 집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스키드로우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4천 명이 허름한 천막 속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한때 꿈의 도시라 불렸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지만 결국 차가운 거리와 잊혀진 삶만이 남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빈 캔을 주워 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며 살아가는 이들. 인도는 이제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얼굴들이 가득한 미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반짝이는 마천루들이 우뚝 솟아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삶과 이들의 현실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도시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에이프릴 갈바 55세. 그녀는 1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집을 얻었지만 한순간의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집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요. 불과 한 번의 사고, 화재, 병원비, 해고 통지서.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평균 집값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은 더 저렴한 주로 떠나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기름값과 생활비를 끝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밤새 지하철역에서 베토벤 음악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숙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곳이 여전히 천사의 도시일까요? 아니면 부자들만 살아남고 가난한 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 여행의 3분의 1을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트래블 다큐멘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목적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음 목적지는 시카고, 한때 미국의 상업과 활력이 뛰던 도시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 강철 구조물이 번영의 시대를 증명하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전 세계를 잇는 교통 중심지였고, 터미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캐리어 바퀴 소리와 부푼 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위대한 시카고였습니다. 미시간 호수를 따라 활기와 무역이 넘쳐나던 강력한 경제 중심지. 하지만 지금 같은 거리를 걸으면 단순한 호수 바람이 아닌 깊은 냉기를 느끼게 됩니다. 링컨 파크와 하이드 파크 같은 지역의 중산층 주민들은 점점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빈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옴이라는 표지판이 햇볕에 발해어가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닙니다. 시카고의 부동산세는 2%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붉은 벽돌집을 소유하는 꿈은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파는 도시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거리, 불 꺼진 창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정막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헤어 공항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바쁜 걸음으로 터미널을 가로지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벤치에 웅크린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남은 전 재산을 담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항 내 카페와 편의점들은 더 이상 늦게까지 영업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도 사건이 늘고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벗어나면 그 적막함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시카고는 단순히 노숙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정신 자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거대한 관문이었던 이곳은 이제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기술 혁신의 요람에서 노숙자 캠프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서부 해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웅장한 언덕과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곳,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꿈을 현실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희망으로 빛났고 케이블카는 운치 있는 거리 사이를 종소리와 함께 지나갔으며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진보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빅토리아풍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활기 넘치는 카페에서 스타트업을 주제로 대화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곳은 실리콘으로 쌓아 올린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영광은 바래고 남은 것은 섬뜩한 현실입니다. 사무실 공실률은 사상 최고인 34%에 달하며 과거 위풍당당했던 마천루들은 이제 텅 빈 유리상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테크 기업이 도시를 떠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수익도 함께 사라졌고 샌프란시스코는 그 충격에서 비틀거리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약탈이 상업지구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낮에 무리지어 들이닥친 도둑들은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진열대를 부수고 값비싼 물건을 챙긴 뒤 경찰이 오기도 전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법이 무력해진 사이 강도 사건은 일상이 되었고 대형마트와 쇼핑몰조차도 공공연한 약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절도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시를 향한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월그린스, 노드스트롬, 홀푸드 같은 대형 브랜드들은 결국 손을 들고 철수했습니다. 한때 붐비던 거리들은 텅 비었고 쇼핑객들의 분주한 대화 소리는 사라졌으며 대신 바람에 날리는 비닐 천막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단순히 경제적 몰락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꿈을 꾸는 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조차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령 도시로 영원히 남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발전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어떻게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서 노숙자 야영지로. 포틀랜드, 살기 좋은 도시에서 노숙자 야영지로. 한때 포틀랜드는 살기 좋은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도시를 감싸고 예술가들로 붐비는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이 조화를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으로 이주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자연과 가까운 도시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냉혹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거리와 공원, 다리 아래 공간들은 끝없는 천막과 판잣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개의 텐트가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어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노숙자 수용소로 변해버린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숙자 캠프가 아니라 절망이 뒤섞여 형성된 또 다른 야외 거주 시스템이며 포틀랜드의 중심지는 과거의 그림자만을 남긴 채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포틀랜드 주민 1065명 중 1명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들 중
25% 이상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3년 이상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회전문에 갇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이 숫자들은 현실의 잔혹함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노숙자 중 30%는 여성으로 불과 2년 만에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가정폭력을 피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로 그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체 노숙자 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상처가 점점 골마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포틀랜드 시정부는 노숙자 보호소, 푸드뱅크, 거리 지원팀 등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텐트들은 마치 잡초처럼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은 심각하게 부족한 반면 기업들은 하나둘씩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들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도시의 매력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이제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구조적 붕괴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썩어가는 도시. 체서피크만을 따라 번영해야 할 볼티모어는 지금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거대한 포트홀이 가득하고 녹슨 다리들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내 다리의 절반 이상이 50년을 훌쩍 넘겼으며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된 도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뒤따라 수천 채의 건물이 버려졌습니다. 한때 활기로 넘쳤던 거리에는 이제 깨진 창문과 폐허가 된 집들, 잡초가 뒤덮인 앞마당만 남아 있습니다. 풍경은 마치 종말 이후의 세계를 연상케 합니다. 과거 볼티모어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는 수많은 화물선으로 붐볐고 제철소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제조업과 해운업은 이 도시에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근간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는 여전히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로는 방치된 채 무너져가고 다리는 계속 부식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하나둘씩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볼티모어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혀진 도시로 남게 될까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수도,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 디트로이트는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어 미국의 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던 곳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90%가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은 풀가동되었고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으며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인구는 급증했고 주택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도시 전체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무능한 경영, 산업의 쇠퇴, 그리고 급증하는 실업률로 인해 디트로이트는 끝없는 추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고 버려진 건물과 황폐해진 거리가 점점 늘어났으며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2013년 도시는 8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시 파산이었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에는 약 70만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도시를 자동차로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만 채의 주택이 버려져 있고 잡초와 먼지 속에 삼켜져 갑니다. 어두운 창문들은 마치 영혼 없는 눈처럼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공장들은 이제 녹슨 철골 구조물과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던 조립 라인은 멈췄고 남아있는 것은 고철 더미뿐입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는 고요하고 황량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디트로이트를 새로운 기술 허브로 변화시켜 사라진 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깊고 쇠퇴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디트로이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도시는 역사 속 먼지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황폐한 거리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세인트루이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시대에 돌입하는 동안 이 도시는 여전히 한때의 산업 황금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정박해버린 배처럼 말입니다. 한때 기계 소리와 노동자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공장들은 이제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균열이 간 벽을 스치며 변화하지 못한 도시를 위한 쓸쓸한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일자리는 점점 사라졌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주택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거리들은 도시의 쇠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인트루이스의 도심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낡은 벽돌들은 속삭이듯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거리는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미시시피 강은 여전히 흐르지만 한때 북적이던 선박들은 이제 기억 속의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재 자체가 도시의 쇠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단순히 멈춰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 속에 깊이 빠져들어 미래와 연결될 길을 찾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시애틀은 언제나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며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세련된 카페들 속에서 미래를 바꿀 아이디어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서 시애틀은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9% 이상의 판매세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애틀 최대 규모의 홀푸드마켓조차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성대한 개장 이후 단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매장의 정문 앞에는 노숙자들이 가득한 텐트촌이 들어서 있었고, 고객들은 유기농 채소를 사기 위해 텐트 숲을 헤쳐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홀푸드만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한때 시애틀의 기술 붐 덕분에 번성했던 소규모 상점들과 레스토랑들도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름값, 임대료, 공공요금 등 모든 비용이 치솟으며 많은 시민들이 결국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졌고 이 도시가 가진 매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길게 늘어선 텐트촌들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마철루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도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기술 중심지 시애틀은 이제 높은 세금과 치솟는 비용,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한때 미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유의 종이 울려 퍼졌던 곳, 혁명의 이야기가 깃든 유서 깊은 거리들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도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때 번화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쓰레기와 절망으로 뒤덮인 황폐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활기 넘치던 켄싱턴 지역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붐비는 가게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노숙자와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텐트가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삶에 지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길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며 과거의 생동감 넘치는 주거 지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도시는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영리 단체들과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숫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해결책들은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임시주택, 식량 제공,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텐트촌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너무 많아 이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 노숙자들을 내쫓으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문제 해결보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에 불과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또한 대낮의 강도 사건을 줄이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디트로이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시 재생. 시정부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버려진 지역을 복구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 및 연방 정부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자원이 분산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지하철역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 노숙자들을 내쫓으려 한 것처럼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시카고와 시애틀이 부동산 세금을 낮춘다면 주민과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와 포틀랜드가 교육과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실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볼티모어의 도로와 교량을 재건하고 디트로이트의 폐공장을 복구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보조금이나 주택 가격 통제와 같은 정책이 없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도시에서 살며 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임시방편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디트로이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우리가 돌아본 도시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노숙자, 텐트촌, 샌프란시스코의 텅 빈 건물들,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우. 이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 시험대에 오른 시대적 경고입니다. 이 도시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쇠락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탑 10 미스터리 채널을 구독하여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